네,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의원입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750만 재외동포 사회 2세, 3세들의 역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불과 수십 킬로 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반인권적 집단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 예결 특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소외되고 있는 자그마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재외 동포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한인 기업인 한상기업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최경환 부총리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께서 또 외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리고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을 순방하시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청년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청년 IT 인력의 칠레 진출로 청년 창업 해외 진출의 중남미 교도소가 마련된 점과 또 중남미 최초로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점 등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도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한인 기업인, 상공인, 경제인, 해외 무역인들과의 이 네트워크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해외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 산하에 재외 동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한상 네트워크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재외 동포 경제단체 DB가 약 1만 2천여 개 있고 또 한상 기업 데이터베이스도 한 7천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상 네트 해외 회원이 한 2천여 명 있고 연간 세계 한상 대회 참가자만도 한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는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재외 동포의 동참을 유도하고 또 재외 동포들에게는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이 정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이 한상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또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면은 개별적으로 모집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유관기관이나 대학 등과 협업한다든가 MOU를 추진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 인재 발굴과 해외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해외 청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그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한 2억 원 늘려서 9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상기업 취업관리 시스템의 온라인 구축이나 또 한상을 활용한 청년 해외 진출 촉진 방안 연구 용역 실시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중동포 특별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교부에서 3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최종 반영된 예산은 20억,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200여만에 달하는 제중동포 조선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미래에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이라든가 미래 세대에게 모국과 유대감을 놓지 않도록 오히려 끈끈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지금 금년에는 제중 동포에 한해서 2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것을 러시아, CIS 동포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정부 안에는 30억 원으로 이렇게 50% 정액한 그런 예산 편성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정액된 예산 안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번 적정 규모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중동포 한글학교나 또는 도서관을 설립한다든가 또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역량 있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학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동포 간 화합과 한민족 언론단체 지원과 같은 부분에도 국가적인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금년 예산 대비 17% 증가한 727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중 동포들과 모국과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내년도 제외동포 교육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06억이 정액된 727억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세 가지 그 세부 사업에 추가로 한 55억 정도 정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학교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배치 사업인데 현재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한국 학교가 동경, 북경, 상해, 청도, 하노이,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7개 도시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또 한국 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한국 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사업도 제외 국민도 국민인데 제외 국민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또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비롯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좀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안인 17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본 오사카 쪽에도 유치원 설립 지원 예산,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지원 예산, 또 민족교육협의체 지원과 민족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여기 한 46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재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1동포의 민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또 외교부 또 현지 민족단체 제1민단 한인회 이런 데서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되면은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금년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정액은 됐습니다만 17%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나 지금 세 가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내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오사카 같은 경우는 또 특정한 지역이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등등의
그 이유가 있어서 미반영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 정액 필요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특수지 한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글 학교 인프라와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중동 등의 특수지는 다른 동포 사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곳입니다.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글 학교와 한글 교육의 부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상실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한민족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재외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만 한글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곳이 41개 나라가 되고 또 재외 공간도 없고 한글 교육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곳도 28개 나라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20개, 중남미에 7개, 중동에 1개 나라가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한글 교육을 위한 한글 학교 설립을 지원해야 하고 한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 좀 부총리께서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이 122억입니다만은 134억 원으로 12억에서 한 10% 가까이 늘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이나 수요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포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말과 역사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해외 한 2,000여 명의 민주평통 요원들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민주평통, 예. 금년이 우리나라 광복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기관으로서 통일 준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2016년 2016년도 민주평통 예산안에 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께서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이 전 세계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평통이 우리 통일을 위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통일 준비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총리님도 계시고 경제부총리께서도 계시는데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민주평통 회원들의 역할이 우리나라 조국 평화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청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